네, 반대 신문 절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하지 않으시는 걸로. 몇 개만, 한두 개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뭐 질문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네. 특검 질문사항, 뭐 저희들이 반대 신문이라서 증언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걸 뭐 물을 것도 없지만 묻기가 좀 그렇고 3-19-1 질문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 제일 하단에 국방 책임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신속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속한 신병 확보를 하라는 지시였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책임 없는 사람을 지금 그 당정대에서 책임을 만들어서 검찰에다가 구속을 지시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검찰에서 김용현 국방장관을 구속할 때 책임이 없는 사람을 구속했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3-30번) 문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 검찰 특수본의 존재에 대해 처음 들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박은정 의원이 지금 대검찰청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장관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으셨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서울 동부지검에 구성됐습니다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장관이 제가 밖에 있어서 어떻게 구성됐는지 자세하게 잘 모릅니다라고 답변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에서는 피고인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몰랐던 것이 맞는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검에서는 보고를 안 하셨죠?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수사받으시는 게 아까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을 거고 2024년 5월경에 검찰총장이셨네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 일선검찰청에서 수사 상황을 법무부에 보고하는 게 있잖아요. 2024년 5월경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 대검에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증인께서 관여하신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수사 상황 파악해서 보고하는 절차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일선 검찰청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보고나 아니면 보고서 등 그런 양식을 통해서 상급 검찰청에 보고를 합니다. 상급 검찰청이라는 게 대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보고 같은 경우에는 고검과 대검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검에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사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서 법무부로 보고합니까? 결재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그럼 실무자가 알아서 법무부에 보고하는 건가요?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김건희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 그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선생님 죄송한데 그때는 제가 대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절차가 대검이 뭐 형사과장이 보고를 하는지 결재 절차가 검찰총장까지 가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요 사안은 당연히 총장한테 다 보고를 합니다. 검사 인사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를 합니까? 법상 인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 인사뿐만 아니고 뭐 파견이든 직무대리 명령이든 다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네,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의견을 드릴 때 총장이 직접 얘기를 하진 않을 것 같고 실무자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절차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실무선을 통해서 의견이 조율이 됩니다.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법무부는 검찰과가 검사 인사를 담당하고 대검은 정책기획과에서 검사 인사를 담당합니다. 네,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검사 파견과 관련해서 뭐 법무부 쪽에 파견 요청이 들어오면 뭐 법무부에서 어떤 계획을 당연히 세울 거고 그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밑에 뭐 검찰청에 뭐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뭐 전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파견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서 법무부에서 검찰청과 대검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무부에서 어떤 기본적인 라인을 정한 다음에 통제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된 겁니까? 파견 사안이 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재판장님께 뭐 일률적으로 이렇다고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외부 기관 파견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먼저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 검사 파견관에서 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파견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해외 공관원 인대 파견도 그게 포함되는 건가요? 네, 해외 공관도 거의 한 10여 곳 정도 지금 검사들이 파견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한 2~3명 정도씩 파견이 나가는 부처들도 있고 과거에 사법연수원이 있을 땐 사법연수원 파견은 10몇 명씩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보통 부처별로 1명 정도 파견이 나갑니다. 이렇게 좀 뭐 아까 10명 정도 되는 다수의 파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절차입니까? 일반적인 절차로는 파견 공모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법무부에서 게시판, 그러니까 검사들이 볼 수 있는 그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서 파견자들을 지원을 받아서 그다음 파견을 선발해서 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정 거부를 하셔도 되는데 일단 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서의 파견 절차와 관련해서 그런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공모 절차 같은 게 없을 것 같은데 예컨대 뭐 비상 훈련을 한다든지 이럴 때 뭐 그런 파견 관련된 그런 절차가 비상 훈련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검사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뭐 특별하게 뭐 비상 급하게 무슨 파견을 나가는 경우는 수사단 파견 같은 경우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경우는 아마 공모 절차 없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더 물어보실 게 있으신가요? 예, 특검은 없습니다. 네. 변호인께서는 뭐 물어보실 게 없으시죠? 네. 예. 그 정의신문 절차는 또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은 거부 사유가 해당되면은 뭐 당연히 정은 거부를 인정하는 것이고 당시 또 정의는 검찰총장이 지휘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총괄이나 관리하는 지휘했을 걸 보여서 그 부분을 넓게 정은 거부를 인정했습니다. 정의신문 잘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